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주저앉히기 위한 네. 그런 여러 가지 수사 조작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 것인데 사실은 대북송금 사건 이것도 쌍방울 문제도 지금 들여다보면은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 실태조사 보고서 네. 제가 입수해서 제일 먼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니까 이거는 공검장 출신 조재현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는 사실도 확인됐다. 네, 이재명 맞습니다. 예. 대통령 엮기 위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네. 이것도 참 충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관 변호사죠. 이제 검찰에 몸담았던 그 조재현 변호사라는 분이 저는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관심 갖고 좀 지켜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이전 사건을 다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법조의 문제점이 예. 이런 거죠. 이 전관이라는 게 진짜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본인의 경력과 이거를 살려가지고 억울한 사람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무고함과 어려움을 갖다가 이거로 갖다가 밝혀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인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공직자 시절에 검사 시절에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의 그것도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뭐 주가 조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을 갖다가 했던 그 이 진짜 파렴치범의 사건을 갖다 한 사람이 옷 벗고 나와가지고 네.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저기 뒤를 봐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중간 브로커죠. 범죄 브로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게 현실이고 이런 사람들이 검찰과 함께 선배 후배로서 조작에 가담한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정말 이 검찰은 지금 뭐 힘이 많이 빠졌다 그러는데 네. 힘 빠진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 저기 한두 달 사이에 검찰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 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뭐 대장동 항소폭이 나오니까 검찰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뭐 항명하고 그다음에 집단 행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이런 조작 사실들이 밝혀졌으면은 대북송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사에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다가 지금 이제 감찰 보고서에 다 담겨지지 않습니까? 사실이다. 교도관들의 증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증언들. 예. 그다음에 5월 17일 날 그 연어 파티. 그거를 훨씬 뛰어넘지 않습니까? 무슨 뭐 거의 1년도 안 되게 구속돼 있는 사람이 186회 검찰청에 거기 다음에 검찰청에 가서도 쌍방울 직원들 그거 보니까 공범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음식 사다 날르고 커피 갖다 대령하고 법인카드가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들이 있으면은 최소한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 오마 여기서 울분을 터트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들이 좋아하는 사법과 네. 법과 원칙과 정의에 따라 가지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감찰과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부의 수사 앞으로 이루어질 대장동 그다음에 재사건 포함된 조직적인 검찰들의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충격을 네. 줄 거로 생각되고 검찰은 이제 뭐 속된 말로 거의 뭐 이제 뭐 옷 벗는 정도가 아니라 일망타진될 위기에 있다. 그때 스스로 검찰들의 자기들의 그 과오를 그때 가서 네. 이 만시지탄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저께 고발당한 특수두부의 그 이 핵심들. 예. 그다음에 저는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한동훈이 왜 저렇게 갑자기 목소리를 드높입니까? 한동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슨 뭐 대장동 이런 게 전부 다 위에서 지시 내린 거 아니냐. 그거 제가 봤을 때 본인 얘기예요. 본인이 윤석열 미탈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는 저 김용 잡아라 이재명 잡기 위해서 정진상 잡아라. 저는 그 오다 있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요. 지 경험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에 빗대가지고 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계신데 그때 법무부 장관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하고 마치 대표. 저기 국힘에 떠오르는 스타처럼 그랬다가 저기 본색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한테 굽신데다가 이제 내일이 이제 내란 1년인데 그 네. 작년 이맘때 그거 상당히 각색을 하더라고요. 그 본인 저기 잡아다가 뭐 총으로라도 쏴가지고 내가 네. 죽이고 싶다. 개인 간의 사감이 발전이 돼가지고 국회로 도망온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게요. 그걸 또 이제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품어준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지적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 집단 퇴정한 것도 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콕 집어가지고 네. 들여다봐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검사들의 행태가 도저히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만큼 대북 송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밝혀졌으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이 최소한의 이런 뭐 사실을 갖다가 자기들이 또 진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집단 퇴정 이건은 제가 보니까 이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이 4개가 있는데 이거 위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에 국회 법사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거짓말한다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걸로 갖다가 위증으로 해가지고 기소한 사건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진실 밝히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하려고 증인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 64명인가? 그 중에서 저기 이 교도관들을 40명 넘게 증인 신청해가지고 이건 뭡니까? 증인 한 명씩 증인 신문하는데 하루 이상 걸립니다. 이거를 뭐 길게 끌어가지고 결국은 지금 시간 확보해서 다음에 저기 발생할 수 있는 뭐랄까 이 정쟁적인 상황 네. 이 고비를 지금 넘어가 보자 이 시간 의도가 끌어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이거를 갖다가 예. 아니다 저기 4명만 해라 증인 신청을 그랬더니 뭐 밑도 끝도 없이 갖다가 퇴장해 버리면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은 재판부를 기피할 권리가 있다. 뭐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법정에서나 검사가 원고가 되더라도 재판의 기본은 원고와 피고인 간의 분쟁을 갖다가 그 사건을 갖다가 재판부가 정리하고 네. 재판부가 판결하는 게 기본입니다. 마치 뭐 검사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들이 판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사법과 검찰의 동조화. 네. 그래서 이제 공판 중심주의의 문제점. 굉장히 손볼 것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계속 보여주는 그러한 이번에 이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 검찰들의 집단 퇴정 문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이것도 네. 의미를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타겟을 정해놓고 예. 어떻게든 엮어서 주저앉히기 위한 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왔던 수사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 조작 정황이라든가 뭐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이런 걸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검사들의 어떤 악행이나 잘못된 점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예. 재판 과정을 또 지연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고. 네네.